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ASMR 시도를 해봤는데 ASMR 콘텐츠로 책을 읽을까 저작권 문제가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꾸를 해야지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 장 다꾸를 해서 그냥 얘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다꾸를 하다가 얘기 끝나면 다꾸도 마무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잠자기 전에 틀어놓기 좋은 텐션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화면은 멈춰있지 않고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가 제일 재밌어하고 잘 하는 거가 다꾸인 것 같아가지고 다꾸를 그냥 계속 하는 걸로. 이전 영상이랑 차별점은 조금 시간이 길다. 그 정도?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경험을 한 거는 미대 입시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미대 입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서 모두가 미대 입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모두가 미대 입시 하면은 그 미디어가 보여주는 그 미술하는 사람의 표본, 그림 그릴 때 받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젤이라고 부르는데 이젤에다가 붓으로 우아하게 클래식 노래 들으면서 그림 그리는 미술 한다 이러면은 미술 학원에서 뭐 배워? 이런 것부터 물어보거든요. 되게 여유롭게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우아하게 되게 붓질도 천천히 할 것 같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뭔가 이렇게 창작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우아하게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벌이 그때 강하게 금지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당구채를 들고 다녔어요, 학원에서. 완성을 못 그리는 애들 기본적으로 그림을 찍고 당구채로 그 그림을 팍 치면 그림이 팍 찍히거든요? 애들 당구채로 때리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고 전혀 선생님이 영어를 쓰면서 굿, 베리 굿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우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랑 현실은 좀 많이 달랐죠. 장발인 빵모자 쓴 선생님이 박수를 치면서 외국어를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스포츠 머리한 남자 선생님이 당구채를 들면서 돌아다니는 게 현실이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미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공책을 끼고 살고 막 그랬는데 진짜 미술학원을 딱 들어간 그 시점부터 절대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 미술학원에서 내주는 기본 숙제하는 것만 해도 급급해가지고 따로 그림을 그릴 시간도 없었고 계속 미술학원에서 살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혹시 내 동생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미술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어떠냐 미술학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는 예체능 학교를 간 게 아니고 일반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는 친구가 꽤 됐는데 그 친구들한테 혹시 동생이 너무너무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 입시 시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그때 미술 입시가 진짜 싫었어요. 근데 학교 가자마자 깨달았죠. 제품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 3D를 했었어서 이런 컴퓨터를 두고서 작업을 했어서 완전 초반에 교수님들이 이제 완전 기본기만 딱 알려줄 때 그것도 진짜 막 엄청 짧게 알려주거든요. 그것만 할 때 아주 잠깐 하고 그 이후에 3년 반은 그냥 계속 컴퓨터만 엄청 썼고 쓸 줄 알고 입시미술 도구도 안 버리고 있었는데 그냥 그때 1학년 지나고 나서 다 버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올라가고 나서는 미술 하고 싶으면 디자인 하고 싶으면은 미술 해야지 라고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왜냐면 입시 미술 할 때는 야 이게 디자인? 이게 미술? 이러면서 했었는데 올라가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대학교 가서도 계속 이런 거에 반복일 줄 알았어요. 미술 입시는 여러분 전혀 그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림들하고 많이 달라요. 수능에서 배운 거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잖아요. 물론 사용할 때도 있긴 한데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기본 지식은 사용할 수도 있지만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미술 입시는 공식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창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술 입시 가서 내 맘대로 그리고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 학원에서 정해준 프리셋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이 제일 충격이라고 했었던 거는 시험을 4시간 동안 본다는 거예요. 어떨 땐 5시간도 봐요. 그것도 저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분배를 30분 1시간 아이디어 짜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밑그림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채색하고 30분 묘사하나? 디테일 파나?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4시간을 보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화장실은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수능을 기본으로 생각하면 중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4시간 동안 보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요, 시간이. 그 4시간도 부족해요. 사실 그림 그리는데. 완성 못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애가 뒤에 사물함에다가 자물쇠 걸어놓고 알람을 맞춰놔서 영어 시간에 알람 울리게 만든 애가 있었다던가 저희는 그거를 집에 가기 전에 사물함 다 열어놓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선생님들이 주의를 주는 것들 있잖아요. 멘탈 흔들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미술 입시판은 그게 있었어요. 그 제가 들은 얘기들 중에서는 그림을 제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걷을 때 시험지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걷잖아요. 그런 식으로 낼 때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데 여기 그림 뒷장에다가 흰색 물감을 엄청 칠해놓고 얹어가지고 밑에 있는 애를 떨어뜨리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물을 갑자기 확 엎지른다던가 걔 그림 위에다가 뭐 그런 것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는데 와 그런 애가 있다고?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자기 경쟁자니까 그렇게 어떻게든 본인이 붙으려고 하는 애들이 좀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엄마도 미술 계통을 하셔가지고 전 당연히 잘하면은 미술을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미술학원은 당연히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엄마한테 중학교 때 왜 안 보내주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왜 미술학원 안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엄마가 하고 싶니? 이래서 네 이래서 엄마가 시켜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미대를 나오면은 당연히 내가 디자인을 할 것이고 이렇게 수순을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대학을 나와서 그 대학 입시랑 대학교를 거치면서 미술에 학을 뗀 친구들이 디자인을 안 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한국에서 디자인하면 그림이나 미술이 좋아하는 게 싫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진짜 미술학원 가면은 진짜 특이한 친구들 많거든요. 되게 신기한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실전에 강한 타입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학원 다닐 때도 있었고 어머니가 학원 다닐 때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 다니는 내내 그림을 한 번도 완성을 못 해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걔한테는 너는 잘 그릴 필요 없으니까 그림만 완성하고 와라 이랬거든요.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시험장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근처 자리였어. 그래서 그 친구가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시험 유형 중에 시험장에 가면 그때 시험지 주제가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소재를 알려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형 키보드 컴퓨터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항상 하던 그림 구도가 있는데 그 구도에 맞춰서 큰 거는 여기 배치하고 중간 건 여기 배치하고 작은 소재는 여기 배치하고 요렇게 다닥 짜가지고 미친듯이 밑그림을 그리고 미친듯이 칠하고 요런 프로세스대로 흘러가는데 그 친구가 보러 간 시험장은 되게 특이하게 자유주제였던 거예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냥 그리면 됐어서 애들이 다 이제 본인 학원에서 그린 것들 중에서 하나를 외워가서 거기서 똑같이 그리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친구는 목장갑을 외워서 갔는데 목장갑이 여러분 그 목장갑 여기 부분 있잖아요. 그 빨간색 오돌도돌한 부분 그거 묘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 목장갑 여기 주름 있잖아요. 묘사하기 진짜 힘든데 그 친구가 그걸 외워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쟤 괜찮을까? 그랬는데 걔가 거기에 붙었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저희 학원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분명 학원에서 다 걱정하던 애였는데 가가지고 실전이 딱 되니까 미친 듯이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얘가 완성을 하고 심지어 시간이 남아서 묘사를 더 하다가 왔대요. 선생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너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봤는데 저 완성했어요 라고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그럼 됐다 했는데 합격까지 해가지고 되게 특이한 친구가 있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원 언니가 그 여러분 미술실의 뒤쪽에 보면 흰색 조각품들이 있잖아요. 조각 그 사람 얼굴 이렇게 빚어놓은 거 여기 세 가지만 딱 구현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앞에다 두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시험을 보면은 삥삥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그 주변을 이렇게 쭉 앉는단 말이에요. 그 앉은 각도에 있는 그걸 보고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 조각을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같은 학원 언니가 그 언니도 그림을 완성을 계속 못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선생님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 언니가 진짜 딱 그 각도의 그 아그리파 조각상만 기깔나게 그리는 거예요. 그 언니가. 엄마랑 같이 그 언니가 시험장을 딱 갔는데 그날 그 시험장에 그 언니가 기깔나게 그리는 그 조각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각도로만 그냥 그려가지고 나갔대요. 그래서 그 언니가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런 특이한 친구들이 있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유형이 되게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 유형 중에 제가 한 유형은 기초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거였거든요.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순수미술이랑 좀 다르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그림 세워놓는 이젤 있잖아요. 이제 그걸 안 쓰고 이런 일반 책상 위에다가 그냥 4절지 아니면 2절지 딱 깔고 미친 듯이 붓질을 막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수채화 물감을 안 쓰고 수채화 물감을 쓰는 학원도 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수채화 물감을 안 쓰고 이제 아크릴 물감 같은 거 좀 칠하면은 깨끗하게 칠해지는 그런 애들을 위주로 썼고 그리고 마카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그림자 표현을 잘 못했어. 그럼 거기 조금 더 넣어주고 빨리 완성할 수 있게끔 좀 더 밀도를 올릴 때 마카 같은 거 조금 썼고 그리고 색연필 쓰고 색연필로 묘사 같은 거 조금 더 하고 보통의 그 미술하는 모습이랑 많이 달랐어요. 그냥 책상 위에다가 미친 듯이 붓질하는 그냥 그런 모습이었고 항상 그거는 대학교 올라가서도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미술 전형을 보고 온 애들이 과를 들어가는 거니까 애들도 다 그 전형을 봤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다 처음 수업 들어갔을 때 딱 2절지, 4절지 딱 나눠주면서 펜으로 제품 그리고 마카 이용해가지고 색칠해라 이렇게 과제를 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또 그림 그리고 엄마가 재수나 편입해볼 생각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편입 입시도 또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하고 싶진 않아서 편입도 안 하고 재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현역으로 가겠다는 생각만으로 가득해가지고 아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복해도 더 잘할 것 같은 자신도 없었고 이악 물고 현역으로 가겠다 이래서 현역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고학교 들어가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학교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약간 잘못 차려졌지만 그냥 붙여줍니다. 그리고 미술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오타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타쿠 잘 없었어요 학원에. 다들 되게 갑반인이었고 이거 멋있다. 이거 써야지. 미술학원에서는 친구 사귀는 걸 조금 어려워해가지고 친구가 많이 없었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학원을 나온 사람들이라던가 뭐 입시판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선생님이라던가 그런 분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분 중에 되게 착했던 분이 계셔가지고 저를 밥 먹을 때마다 데리고 다니셨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엄청 착했어요 그 쌤. 다른 선생님은 제가 막 선물도 갖다 막 드리고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해도 원운동 만운동 하셨었는데 그분은 약간 되게 진심으로 엄청 챙겨주셨어요. 항상 감사했죠. 그래서 미술학원에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성이 덜 된 선생님들도 되게 많았다.
아 그리고 좀 특이한 친구 또 하나가 생각이 난 게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말수가 진짜 없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저희가 미술 학원 다닐 때 저희가 수채화를 아예 안 하진 않거든요. 초반에는 조금 해요. 기초 다질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시키긴 하는데 섬유도 시키고 그때 그 팔레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다가 네임펜 같은 걸로 적는단 말이에요. 이 색의 이름을? 뭐 코발트 블루, 뭐 레몬 옐로우 이렇게 적어요. 근데 걔가 진짜 특이하게 그 팔레트에다가 여름 하늘색, 우사기 노란색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말수 진짜 없는 애가 팔레트에는 그렇게 감성적으로 적어놓으니까 다 뒤집어져가지고 학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얘 뭐냐 얘 왜 이러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얘를 붙여주는 게 조금 더 모자라나? 이거 이렇게만 딱 붙여주고 과하게 붙이지 않겠습니다. 사이버틱한 느낌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근데 미술 입시 안 해도 물론 입시를 하면 더 유리하긴 하죠. 나중에 디자인 할 때 그 우리는 미술 입시 하면서 배웠던 기초를 본인은 독학을 해야 되니까 미술 입시 했던 애들이 물론 유리한 건 맞는데 미술 입시를 안 했다고 해서 디자인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미술 입시를 하고 미대를 나오고 이래야지 디자인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미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제빵 하다가 온 친구도 있었고 미술 입시 해도 못 그리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미디어가 독학이 되게 쉬워졌잖아요. 그리고 학원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정시로 갔었어가지고 진짜 마지막까지 시험 보다가 학교 들어갔거든요. 이제 가나다군을 쓸 때 가나에 다 못 붙은 애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봐요. 번호를 받은 거죠.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애들이 제 주변에서는 제일 늦게 학교 들어갔거든요. 다른 애들은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결과를 받아서 놀잖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한 번도 수험표를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뭐 할인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진짜 마지막까지 시험 보다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다 꿈꿨죠. 정시인 애들은 가군에 내가 딱 붙어가지고 나 다군을 안 보러 가. 이런 거 꿈꾸고 수시에 되게 우연찮게 붙어서 정시 안 봐. 수능 안 봐. 막 이런 거 꿈꾸고 그랬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약간 별을 많이 붙여주면서 총 쏜 느낌을 좀 더 냈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데보다는 좀 하향해서 쓴 게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학원은 그렇게까지 절박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절박해서 어떻게든 현역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가나다군을 엄청 상향으로 써주셨는데 제가 다 낮춰가지고 막 다른 데도 엄청 썼어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데 말고도 제가 그때는 그 책이 있었거든요. 어떤 전형에 가군은 무슨 대학이 있고 나군은 무슨 대학이 있고 다군은 무슨 대학이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미술 대학이 다 들어있는 그 책자가 있었는데 그 책자 다 뒤져보면서 엄마랑 여기 어떠냐 저기 어떠냐 이렇게 보면서 학교를 찾아서 그 중에서 좀 먼 데도 다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 콧방귀 꼈어요. 이런 데 지원하냐 이러면서. 근데 현역으로 간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학원에서. 저도 예비 1번 받아가지고 갔었고 거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향해서 지원을 해도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언니가 되게 어렵게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한국 입시 장난 아니다. 무조건 하향해서 하나를 써야 된다. 다른 데 다 떨어져도 한 군데는 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썼었는데 어찌저찌 두 군데가 붙어가지고 선택을 해서 가기로 결정이 났는데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하향을 해서 썼으니까 이게 내가 가는 게 맞나 이대로? 주변에 그때 학교를 만족을 못해서 다시 나와서 재수를 한다더라 편입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어가지고 나도 재수를 하거나 편입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영어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이제 가희가 조금 무서워졌다. 내가 가서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제가 그 학교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튕겨져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가 거기서 평균의 성적을 찍으면 그게 네 평균인 거고 가서 상위권에 들어라. 그럼 괜찮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살면서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긴 해요.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으면 너는 이걸 못한다던가 너는 잘 적응을 못한다던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판을 떠나더라도 인정받고 떠나려고 되게 노력해요. 한 번은 저 사람 고집을 한번 꺾어봐야지. 한 번은 입에서 좀 좋은 소리 나게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때도 욕을 듣고 있으면 여기가 이상한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이악 물고 해보는 버팅기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되게 선생님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왜냐면 항상 어딘가에서는 좀 버티는 게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내 멘탈을 너무 공격하면 벗어나는 게 맞긴 해요. 그런 상황에서. 버티는 게 매사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필요하니까. 엉덩이가 무거운 게 필요하니까. 그런 순간에는 되게 선생님 말이 도움이 많이 됐었고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기본 최고거든요. 내 수준이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한번 정점을 찍어봐라. 그러면은 감이 와요. 아, 이것도 쉽지 않구나.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겸손해진다. 너가 네 수준에 안 맞는다 생각하면 거기서 1등 해야지. 그러면 네 수준이 안 맞는 게 맞지. 근데 너가 거기서 1등을 못한다? 그럼 그게 네 수준이 맞지. 요렇게 그냥 얘기를 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좀 정신 차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가서 막 열심히 하겠다고 갑자기 토익 공부도 하고 막 프로그램 공부하고 토익 시험도 보러 다니고 막 요랬는데 그 실전에 강한 타입 그 얘기 때문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졸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미대는 졸전을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논문을 쓰는 대신에 저희는 그때 학교에 3D 프린터기가 있었어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 때 업체에다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업체에 못 맡기게 하시고 무조건 다 직접 하라고 하셨거든요. 모델링부터 해가지고 3D 프린터기를 뽑고 그걸로 사포질하고 도색하고 후가공으로 뭐 무광을 칠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스티커를 붙여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졸전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서 진짜 특이한 언니 한 명이 있었어요. 학교에 잘 안 나오는 언니거든요. 꼭 대학교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 잘 안 나오고 이 친구 나오면 출석부 안 불러도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언니가 그런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그 언니가 학교를 잘 안 나오니까 그 졸전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는 졸업은 할 수 있겠니? 막 이러고 학교를 안 나오면 디자인 컨펌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전혀 안 되니까 제가 계속 이제 언니한테 언니 나오래. 언니 나와야 돼. 계속 그래가지고 언니가 몇 번 나왔어요. 교수님 이 언니를 졸업을 시키긴 해야 되니까 그래 너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이렇게 하고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뭐 동그란 원형의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프린터기로 딱 뽑아서 그냥 미친 듯이 사포질하고 딱 도색을 시작했는데 그 언니가 도색에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도색을 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스프레이거든요. 도색하는 게. 그러니까 스프레이도 액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 재질이니까. 그러니까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인데 그 언니가 진짜 그게 넘치기 직전까지만 흘러내리기 직전까지만 딱 하고 그거 말리고 딱 하고 말리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우리 중에서 제일 빨리 끝냈어요. 저도 그 언니한테 그래서 언니 나도 도와줘 이래가지고 그 언니가 그게 밝은 색깔일수록 뿌렸을 때 잘 흘러내리는데 제 거가 노란색이 있었던 거예요. 울퉁불퉁하지 않게 한번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번 세게 색으로 뿌리고 그거를 다 사포질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색깔을 입히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노란색을 칠하면 밑에 회색이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와, 진짜 그 언니가 칠하니까 밑에 회색이 안 보이고 깨끗하게 노란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 보면서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자기 재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게 근데 조선시대에서
술에 끄는 능력 막 이런 거여가지고 지금 발현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한 글을 봤었는데 와 진짜 사람은 자기 재능이 진짜 어디 있는지 한치 앞을 모르겠다. 그 언니가 그 도색에 그렇게 재능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도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언니가 기깔나게 하고 다 그 언니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 언니가 다 한 방에 원트에 끝내버리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언니 보면서 진짜 멋있다. 뭔가에 그렇게 기깔난 재능이 있다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뭔가 남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게 그렇게 수업을 안 나오던 그 언니한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수업을 성실하게 들어야지만 그 능력이 발현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기회와 우연히 아다리가 딱 맞으면 그게 그렇게 포텐이 터지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막 그 언니랑 같이 야작하다가 컵라면 먹으러 가고 막 그랬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세상에 참 신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쵸? 혹시 또 미술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최대한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주제 갖고 와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에 주무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봐요. 안녕. 컷.